이번 사건으로 또 경찰관 한 분이 희생되셨잖아요. 그 선배님께서는 또 연결식에도 다녀오셨죠. 그때 분위기 좀 어땠나요? 그 연결식은 거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요. 뭐 취재차 가라고 해서 갔지만은 있을 곳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아는 사람들 누구의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시 아는 사람 아는 뭐 어땠다 하면서 이제 슬플 때가 많은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다 조명을 하거든요. 그냥 임무를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사고가 나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남은 유족의 그 슬픔은 그 취재차 같지만 접근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냥 자리에 있을 뿐이고 그거를 이렇게 기사로 전달을 하는 게 이제 소임이니까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때 분위기가 어땠고 이렇게 남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춘천시청의 공무원 연결식도 있었고 이후에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결식도 있었는데 못 갔어요. 안 간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가면 너무 슬픈 게 뻔하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기사만 봤는데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다뤄준 경찰 내의 분위기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경찰은 사실 이 경찰이 희생됐고 이 사고 과정에 경찰이 희생됐다는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일 것 같았다는 게 일단 느꼈고요. 네.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설령 경찰이 아니더라도 이 사고 자체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수문이 열렸는데 글로 빨려 들어가서 이런 사고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경찰이 희생됐으니까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사고 자체에 워낙 집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춘천 경찰서에서 그 무렵에 조사 일정이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형사과에서 그 의아무 사고 이외의 모든 다른 조사 일정 올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그 무렵에 피해자 조사할 때 이제 변호인 동석을 하기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사과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난리가 났다.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으니 조사 일정 다음으로 미루자 했는데 아직까지 일정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도 이제 사망을 했고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근데 또 다들 이제 작업 지시 안 했다고 다 부인하는 상황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춘천시 고위 공무원을 누구든 하나 엮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날 이제 현장에 바로 와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도 했었는데 뭐 인공 수초솜이 뭐길래 떠내려가게 내비둬야지 이런 건 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거를 보면 소방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시로 이런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단단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결국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 총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갖고 이런 상황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마지막 실종자 가족은 수색 중단을 요청을 했죠. 이거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남은 유족 상황 얘기를 하면서 남은 건 법정 싸움이다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상 문제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진행된다 보세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업체 측 유족분 중에 한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도 춘천시에서 이제 이런 근거 규정은 없어요. 기간제 근로자분이나 업체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줄 근거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춘천시에서 일단은 업체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분들까지도 일단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데 근거 규정이 없으니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그 조례를 통해서 근거로 해서 보상을 지급을 해주자라고 일단 춘천시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고 이제 이 업체 유족분들이 궁금하셨던 거는 과연 그럼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본인들은 모르거든요. 얼마를 요구해야 될지 우리가 얼마를 요구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모르셔서 제가 이제 그 근거에는 대략적인 근거는 알려드려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업체부 유족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춘천시의 우호적인 입장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상 안 해준다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지금 할도리 다 하고 있고 실종자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임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춘천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셨고 춘천시에서 보상 다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춘천시청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입건과 관련된 강원일보 기사 댓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이 모든 책임지고 사퇴하라. 뭐 경찰 수사 중이라도 언론에 자세히 공개하면서 해라. 무슨 비밀도 아니고.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아닌가?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불필요한 인공수초였다. 인공수초 굳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야 했냐?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뭐 주로 이제 춘천시장 책임, 불필요한 인공수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임원 기자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인공수초섬 설치하는데 또 이제 그만한 또 필요도 있었던 것 같긴 네, 하고 또 춘천시장이 과연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부분이 향후 이제 또 법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춘천시장 책임론이 막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에 춘천시에서 사고 당시 직후에 초기 대응을 조금 잘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인터뷰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거 있으면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작업 지시를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회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사로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던져준 거예요, 말하자면. 응? 책임 회피를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냥 알려주려고 한 거였는데 그 사고 희생자들의 입장에서는 알아서 그냥 혼자 사고 당한 거냐 이렇게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계속 악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을 그런 거예요. 의도였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이 확인한 바로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큰 사고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그런 태도와 그런 단어를 썼다면 조금 다른 반응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